자,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특집은 바로 All US Post UI 특집이죠. 2025년도부터 새로운 UI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될 간호보건학 분야 학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수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앱스코스트 새로운 UI에 대한 일러두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월부터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새로운 UI로 전환되기 전에 오늘은 미리 한번 새로운 UI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I에 대한 기본 검색 방법부터 검색 결과와 원문 이용하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 이 앱스코스트의 새로운 UI에 대한 교육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이 주제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간호보건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간호보건학 주제 분야 관련된 앱스코 학수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 실제 어떻게 접속하실 수 있는지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학수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그 메뉴의 이름들은 도서관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전자자료나 웹DB, 학술DB는 학수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도서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조금씩 부르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학수DB나 전자자료, 국외학수DB 이 목록을 보시게 되면 전체 도서관 구독자원 목록이 나타나실 거고요. 그중에 스날이라는 간호, 보건학 주제 분야에 관련된 앱스코스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접속해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교회에서 접속하실 때는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 접속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직접 그 스날에 접속하실 수 있는 공통 ID 패스워드를 획득해 주셔야 접속해서 이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신화를 접속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에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창과 선호하는 제한자들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검색창 하단 부분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 왼쪽 편에는 마이 페이지 영역이라고 해서 보다 최적화된 개인정보, 즉 공간, 개인 저장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보건학, 특히 의학 분야에 관련되어서 학수 정보를 검색하실 때 보다 이 학수 정보의 키워드들을 검색을 위한 키워드들을 조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세 검색도 고급 검색이죠. 네, 이 도구도 오른편에 위치에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UI로서 2025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는 좀 자세히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바로 얼티메이트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이제 시날 얼티메이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시날은 방금 전에 계속 쭉 소개해드린 것처럼 간호보건학 주제 분야에 관련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뒤에 있는 이 얼티메이트는 버전의 이름으로서 시날 위드 풀텍스트, 시날 플러스 위드 풀텍스트, 시날 컴플리트, 시날 얼티메이트 이런 식으로 버전의 이제 이름의 차이가 있고요. 버전의 차이는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양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얼티밋 버전이 가장 높은 버전으로서 제공 범위를 보셨을 때 약 1,600여 종의 학술 저널에 대한 원문을 이 안에서 검색하고 또 이용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날은 그 양에서도 방대하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학술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LM,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이 문헌 정보들을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실 때 어떤 정보원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제공하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코시 모델이라고 하고 그 코시 모델의 시나리 간호보건학에서 주제별로 특성화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렇게 꼽혀질 정도로 아주 여러분들이 간호보건학이라고 한다면 해외학술 정보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시나를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실제 제공하고 있는 저널들의 리스트들이니까요. 쭉 한번 눈으로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UI를 기준으로 특정 이제 토픽을 검색해 볼 건데요. 바로 오늘의 실습 주제는 정신질환이죠. 자, 이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학술 정보들을 검색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일은 키워드를 구하시는 거겠죠. 자, 정신질환 관련되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일단 사전적으로 멘탈 디스오더나 멘탈 일레스 사이코트릭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멘탈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검색해 볼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멘탈 일레스, 누군가는 사이코트릭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제 적용해서 검색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즉,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검색함에 따라서 검색 결과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세 번이라는 번거롭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검색하고 그중에 중복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제거해 주셔야 되고 살펴봐 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자,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키워드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연산자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 오화 연산자는 동의어들, 지금 보셨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오화 연산자로 조합해 주시게 되면 그것들 중에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지만 왼쪽에 있는 AND 연산자는 그 동의어들 외에 또 다른 개념 또는 또 다른 토픽, 또 다른 주제어 또는 변수, 변인 등을 추가적으로 AND와 함께 조합을 해서 반드시 그 키워드는 포함된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not은 자주 사용은 되진 않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키워드는 검색하고 뒤에 이제 not과 상응하는 키워드는 제외시키는 역할로서 여집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이제 앞서 보셨던 이 멘탈 디스오더, 멘탈 일레스, 사이코틱 디스오더라는 단어들을 오화연산자로 조합을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색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멘탈 디스오더나 멘탈 일레스나 사이코틱 디스오더나 또는 두 단어도 마찬가지죠. 멘탈 디스오더와 멘탈 일레스 동시에 또는 세 가지 단어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단어를 모두 다 포함한 경우까지 전체로 당연히 중복은 제거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앤디 연산자를 한 번 더 조합해 보신 것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뭐 합병증 증상도 있고요. 뭐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실제 어떤 변인 변수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 정신간호 역량, 스트레스 이런 키워드로서 우리가 필요한 학술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엔드 처리를 해주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드 처리는 지금처럼 괄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화 연산자와 같이 조합할 때요. 오화에 이제 괄호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처리해 주시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결과값 중 오화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다시피 멘탈 디스오더와 관련되는 정신질환 관련되는 키워드를 오화 연산자로 한 뒤에 증상과 관련되는 개념을 추가를 하자면 이렇게 오와 앵자이어티, 오와 사이코시스, 그 다음에 오와 매닉 신드롬이라고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and anxiety, and psychosis, and manic syndrome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더 적합한지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또는 Q&A 창을 열어주시고 답변을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산자에 대한 개념과 또 조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자유롭게 채팅창을 통해 네,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이 연산자가 오화 연산자로서 조합이 된 멘탈 디스오더 정신질환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그 뒤에 연산자를 또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증상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추가한다고 하는 거죠. 1번이 더 적합할까요? 2번이 더 적합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써주고 계신데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지금 1번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자유롭게 써주셔도 됩니다. 네, 올라오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번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고 2번이 몇 분 계신데 지금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 상황에서는 1번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2번으로 하셔도 이제 검색 결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편협적으로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and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앵자이어티와 사이코시스와 매닉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콘텐츠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정신질환 중 다양한 증상을 여기에 추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오화연산자로 조합해 주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번처럼 검색해 주시잖아요. and가 우선적으로 먼저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nxiety psychosis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psychiatric disorder,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 이 키워드만 포함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조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굳이 이런 경우 이 상황에서만 이제 정확하게 연산자 조합을 해주시기 위한다면 괄호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기호 2번을 사용하신다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번엔 요인 변인과 관련되는 키워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태도와 스트레스.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 역량, 정신질환자 간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반 병동 간호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우리가 찾았는데요. 우리가 이걸 가정해서 해외 사례 중에 정신질환과 태도라는 어떤 변인이 들어가 있는 학술 콘텐츠, 논문은 뭐가 있을까? 정신간호 역량과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 있을까? 참고로 정신간호 역량은 밑에 써 있죠.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있어 사전과 중재, 자원, 활용 능력이 통합되어 발휘되는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스트레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한다라고 하면 O와 attitude, O와 스트레스, and attitude, O와 스트레스 물론 여기에 또 추가하실 수 있죠. 여기에 O와 정신간호 역량 관련된 키워드. 여기도 이 사이에 O와 정신간호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요인 변인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추가한다면 B는 1번이 나을까요? 2번이 나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팅창으로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답변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1번이 적합할까요? 2번이 더 적합할까요? 지금 2번이라고 써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쵸?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에 괄호가 필요하겠죠. 괄호가 필요하고 and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인과 변인 관련된 키워드를 조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학술 정보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UI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콘텐츠 우리가 실제 접속을 해서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보시게 될 새로운 옵스코스트 UI 신화를 이용하실 수 있는 UI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조합해 주시면 되겠죠. 멘탈 일레스 정도만 일단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검색 결과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약 6만 건의 검색 결과가 약 7만 건이네요.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 이 7만 건으로도 많이 생각하실 수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검색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팅하는 부분을 유심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탈 일레스도 있고요. 멘탈 디스오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밑에도 볼까요?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멘탈 헬스 서비스 이런 식으로 다른 주제어들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멘탈 일레스라는 단어 외에도 멘탈 디스오더라는 단어도 쓰고 있구나. 그럼 또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10만 8,500여 건으로 더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오셨을까요? 그리고 psychiatric disorder라는 단어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건이 더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동의어들, 유의어들을 한 번쯤 연산자로 조합해 보시는데 우화 연산자가 적합하다는 거. 그리고 바로 입력해 볼게요. 우리 마지막에 했었던 거. 스트레스라는 단어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또 있었죠? 네, attitude.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게 되면 이 단어 묶음 중에 하나 이상, 이 단어 묶음 중에 하나 이상이 만족되었을 때 검색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간호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nurse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학술 정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자들은요, 상세 검색이라는 옵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걸 이렇게 바꾸어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어떤 필드에 만족하는지도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틀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실제 논문 제목에 포함되어 있을 때를 찾아보고 싶다는 거죠. 상세 검색에 돌아가서 타이틀이 아닌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록은 논문의 요약 정보입니다. 초록에 포함된 경우만 검색해 보고 싶다. 초록은 우리가 검색 결과에서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초록의 본문을 더 보실 수 있어요. 즉 초록은 우리가 논문을 보기 전에 이 논문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이 초록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상세 정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복사하셔서 당연히 필요한 경우 번역해서 사용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번역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학술 정보를 우리가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 가능한 옵션을 보시면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링크가 제공될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에 상단에 전문 제한자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실제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만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용 가능한 옵션, PDF나 온라인 전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피어 리뷰드 학술 저널은 학술 저널 논문으로서 피어 리뷰된, 즉 학술성이 훨씬 더 높은 콘텐츠만 다시 한번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연도 제한은 최근 콘텐츠들로 제어하실 수 있고 마지막 자료 유형은 콘텐츠 유형별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피어 리뷰드 학술 저널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술 저널만 나타났고요. 물론 이걸 끄더라도 자료 유형에 이제 매거진 그리고 또 다른 콘텐츠가 있을 텐데 크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자체가 학술 정보를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제한자, 모든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자들이 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선 언어나 연령이나
성별 등을 선택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러한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 조합에 관련되어서 성인들 중에 특히나 이제 중년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싶다. 중년 이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연령대의 제한자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검색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원문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PDF 전문을 또는 온라인 전문을 클릭하시면 그에 대한 원문 뷰어가 나타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고 복사하실 수 있고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실 때 참고 문헌 스타일도 자동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인용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로서 다른 사람들의 논문, 연구들을 보고 발췌하는 행위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참고 문헌이고 그 참고 문헌을 작성하실 때는 특정 규칙에 의거하여 스타일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 간호, 또 보건학 관련되어서는 특정 참고문헌 형식 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 있는데요. 일단 예시로서 이렇게 참고문헌 형식을 작성하실 때 특정 규칙에 이렇게 맞춰서 작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 네, 우리는 이 APA 형식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APA 형식은 우리나라에서 학위 논문 작성하실 때 많이 쓰는 형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APA 형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만든 제정한 형식입니다. 현재 칠판까지 출판이 되었고 이 형식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많이 검색하시면 그 패턴들은 바로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밴쿠버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밴쿠버 스타일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실제 제정한 형식이고요. 다른 말로 밴쿠버 형식 외에 이제 그 시카고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NLM 형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형식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이 이 형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패턴들을 보실 수 있도록 교육 자료에 추가를 해놨고요. 클릭하시면 패턴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밴쿠버 형식이든 APA 형식이든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파악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 패턴을 외워서 바로 그 참고문헌 형식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형식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뭐 교수님 또 실제 연구자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형식을 외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논문을 이용할 때와 어떤 매거진 아티클을 이용하실 때와 단행본, 책을 이용하실 때와 어떤 웹페이지를 이용하실 때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UI에서는 신안에서는 검색 결과의 우측편을 클릭하셨을 때 나타나는 땡땡땡 표시에 이렇게 인용이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논문의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나타나는 이 상단에 인용이란 기능 클릭하시면 이렇게 APA 스타일이나 밴쿠버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는 드랍다운 메뉴가 참고 문헌 스타일 복사라는 옵션에 보여질 거고 네, 자동 완성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문을 보고자 하는 이 뷰어에서도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도구가 위치해 있고요.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만들어 보고 싶다. 검색 결과에서 여러 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셨을 때 상단에 나타나는 메뉴 창에서 인용 버튼 클릭해서 또 한 번 클립보드 복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 실제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전환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나타나는 이 화면에서는 네, PDF 원면 보고 있는 그 화면이죠. 상단에 인용, 참고 문헌 스타일 복사, 스타일은 밴쿠버. 그러면 이렇게 또 복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 보면 검색 결과에서 우측편에 인용이란 도구. 또 여기서 AP 스타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또 제목을 클릭해 볼까요? 제목을 클릭하신 순간 상세 정보가 나타나죠. 저자는 누구인지, 어떤 초록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저자의 소속 기관, 실제 소스라고 해서 어떤 저널이나 출판물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 우측편에 인용, 참고문 스타일, 여기서 선택, 꼭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해주실 때는 여기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옵션이 왼쪽 편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에 50건까지 현재 추가하실 수 있겠고요. 추후에는 2만 5천여 건까지 추가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구성될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저는 50건 추가를 했고요. 이걸 인용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참고 문헌 스타일이 자동 완성되어 있을 거고 총 50건을 클립보드에 복사해 주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저장을 또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워드 파일이나 또는 한글 파일에 여러분 작성하고 계시는 연구가 있거나 또는 레포트가 있거나 또 발표 자료가 있다면 PPT에 붙여 넣으시면 AP 스타일, 밴쿠버 스타일 등으로 복사해서 추가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실제 인용하는 방법 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UI를 기준으로 2025년도부터 만나보실 예정이죠.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 간호보건학에 관련되어 있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고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지 검색 전략에 대해서 엠비언선자, 오한선자와 함께 실습도 해봤고요.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학술 정보를 찾아보실 때 상세 검색이라는 옵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연산자 조합하는 방법들, 검색 결과에서 내가 필요한 학술 정보들의 원본을 보시는 방법, 그리고 실제 인용하고자 했을 때 참고 문헌 형식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실습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해외 학술 정보 중에 간혹 또 보건학에 관심이 있고 또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또 Q&A 도구로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